금일 수락업회 진행을 맡은 키라라고 합니다. 예, 듣자 하니 컨텐츠 진행하려다가 비보가 생겼다고 들었는데 그것부터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뭐 비보라는 게 저한테 비보인데, 아수라님한테? 예, 이게 또 뭐 누구한테 비보인 게 누구한테 희소식일 수 있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문재인 면은 네네네. 조선족들에겐 비보겠지만 그렇죠. 우리들에겐 이제 희소식이 되는 것과 비슷하고, 이제 우파코인 한테도 비보지. 계속 살아서 문재인 똥칠이야 이제 막 계속 코인을 네. 빼먹을 수 있는데. 하여튼 이제 보아하니까 뭐 시청자분들은 은근히 막 컨텐츠 새끼 까는 소식을 좀 즐기시는 것 같은데, 네네. 저한테 좀 날벼락이거든요. 그래요? 원래 이번 편은 이제 친중 민주당과 원불교의 합작 탄핵이 기획 방향이었고, 네네. 내용은 진짜 뻔해갖고, 진짜 뻔해요? 네, 이게 가볍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네네. 원불교를 찾다 보니까, 네. 원불교 편을 좀 따로 빼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원불교만을 따로요? 예, 그래서 원래 이제 원불교는 뭐 친중은 확실한 뭐 간첩 집단 아니냐, 뭐 이런 막연한 감은 있었는데, 네네. 자료를 갖다 이제 찾으려고 이제 추적해 보니까, 네. 가볍게 따라서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게 양이 많나 보네요. 예, 그러면 이제 원래 주제는 이제 친중 민주당과 원불교 합작 탄핵이었다가 이제 네. 원불교 파트가 완전 빠져버리니까, 네네. 일단 사드 배치를 막으려 한 뭐 친중 민주당의 탄핵 뭐 이런 주제로 축소되잖아요. 그렇죠, 네. 너무 뻔해도 너무 뻔한 거 아닌가 싶었고, 이제 사드 배치 문제를 켜보니까 이것도 양이 또 늘어나더라고. 따로 뺐는데도 이것도 양이 늘어나 네. 버린 거군요. 네. 그러면 이번 주제는 정확히 무엇인지요? 네, 원래 오늘 다루려던 주제는 이제 뭐 사드 배치를 막으려 한 뭐 친중 민주당의 탄핵이었는데, 네네. 이게 좀 어느 정도 상당히 노출된 내용이기도 하죠, 이게. 그렇죠. 모르겠는데 이제 사드 배치와 탄핵 문제를 갖다 결부시킨 건 좀 제가 최초인 걸로 아는데, 네네네. 네, 이걸로 이제 뉴스타운 때 데뷔할 때 이제 PPT 방송을 하면서 뭐 그래도 막 폭발적이진 않아도 나름 꽤 근거니 좀 퍼진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네, 맞아요. 원래 이제 기존 우파들 어떤 탄핵에 대한 입장은 이거였잖아요. 네, 이랬었죠. 타블릿 PC는 조작, 그리고 탄핵은 무효. 그러니까요. 근데 이건 뭐 근본적으로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인 제가 봐도 이거 뭔 소리인지 좀 관심이 안 가, 이게. 저도 사실 관심이 안 가긴 뭐 했거든요. 변희재 마술에 걸려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뭐 변희재는 감각적으로 저런 시동 꺼질 소재만 되게 잘 포착했고 또 선봉했어서 그런 건지 분간도 안 가고. 근데 뭐 이제 제가 이제 뉴타운 방송 이전에는 뭐 탄핵 반대는 오로지 태블릿 PC 조작 여부를 중심으로 초점 둔 상태였잖아요. 우파나 그런 사람들이. 네네. 그래서 이제 사드 배치와 탄핵 문제의 결부 문제는 탄핵의 전반적인 스토리 제공을 반중에 맞춰 제공했다는 것에서 좀 그래도 기존에도 좀 나름 의의가 있었다고 보고 있어요. 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방송을 할 때 뭐 나름 의미는 있었지만, 네네. 이제 여기서 다시 하려다 보니까 이게 딜레마가 생기는데, 네. 막 이제 리메이크는 좀 이런 숙명이 있잖아요. 어떤 숙명이죠? 원본에서 벗어나면 안 되고, 네네. 그렇다고 또 이제 원본과 똑같으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원본을 유지하면서도 좀 추가를 시키려고 이제 리메이크 하려다 보니까 내용이 좀 꽤 길어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리메이크 이 얘기를 지금 아수라님이 잘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숙명과도 같은 딜레마긴 하거든요. 이게 원본과 또 아주 다르면은 리메이크가 아닌 게 되고, 원본과 너무 똑같으면은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게 이 리메이크의 딜레마인데, 네. 그러면 기존에 하셨던 사드 배치 문제로 인한 중국의 탄핵 개입에서 어떤 방향으로 리메이크 방향을 잡았는지를 안 물어볼 수가 없겠네요. 네, 이제 썸네일 제목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네. 이제 정확한 제목은 박근혜 탄핵과 노무현 탄핵 공통분모의 비밀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과거 버전 같은 경우는 일단 박근혜 탄핵과 사드 문제에 이제 국한했다면, 이번 버전은 박근혜 탄핵과 노무현 탄핵의 공통점을 토대로 사드에서 MD 문제로 확장했어요. 이거 버전이 더 그러니까 확장이 된 거네요. 예, 이제 과거 버전 이제 오로지 박근혜 탄핵 사드 문제만 다뤘다면, 이제 이번 편은 어떤 박근혜 탄핵과 노무현 탄핵의 공통분모가 있고, 네. 물론 공통분모는 친중인데, 네네. 근데 이게 단순히 사드로 국한해서 볼 문제가 아니라, 네. MD라는 미사일 디펜스 시스템에서 기원된 문제로 봐야 한다는 좀 차이점이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MD를 거론하려면은, 네. MD 자체의 개념, 그리고 이제 국제관계까지 들어가야 해서, 기존 버전과는 이제 취지는 비슷하나, 범위나 디테일 면에서 좀 꽤나 차이가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이미 MD 시스템 얘기 나온 것부터 스케일이 커졌다는 생각이 딱 드네요. 네. 그러면 오늘 주제에 맞춰 챕터 소개부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일단 오늘 정리한 흐름은 이런데요. 어떻게 되죠?
첫 번째는 친중으로 오해받는 민주당. 네. 두 번째로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MD의 구조.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 MD의 구조적 특성으로 보는 국제관계. 네. 네 번째, MD의 역사적 배경과 탄핵의 연관성. 네. 네. 다섯 번째로 사드 배치로 합작 발작한 중국과 민주당이라는 어떤 이런 흐름을 좀 잡았어요. 그러면 1챕터인 친중으로 오해받는 민주당부터 들어가면 될 듯 한데요. 네. 근데 아수라님 이거 좀 쇼킹한 게 네. 민주당은 당연히 친중이지 않습니까? 네. 아니 근데 민주당 친중이라고 아수라님이 그렇게 강조하고 주장하고 다녔는데 1챕터부터 통수를 치셔서 좀 쇼킹해요. 라도는 제가 아니라 오히려 아수라님이 라도 아닌가. 아수라님 혹시 맛쪽이 아닌지 조금 의심이 됩니다. 아니 뭐 나도 같은데 맛조개가 좀 더 거든요. 아 그래요? 예. 김 박사님 덕분에 이제 맛조개란 말이 유행타고 좀 이제 그 말에 재미 들린 것 같은데. 예. 통상 이제 맛조개 하면은 뭐 이제 숨겨진 간첩 색출 정도로 오해하는데. 네네. 내막은 좀 달라요. 그래요? 일단 이제 조개는 여자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예. 이제 김 박사님이 맛조개 찾는다는 거는 네. 그거 결혼 상대 구하는 거였는데 상대이 멋대로 오해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맛조개란 말은 이제 남자한테 붙이는 거 어지간하면 하지 마. 하면 안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여자분들 스스로 그러면 예. 네. 어떻게 보면 자기 PR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김 박사님이 그래서 해외 가는 게, 그러니까 해외에 있어서 음해하는 뭐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들지만, 일리가 있어서 딱히 반박을 하기는 어렵긴 하네요. 박사님 만났는데 얘들 기억하셨구나. 그러면, 전라도 갔었나 다시. 그런데 그건 그렇다 쳐도 민주당이 친중인 거는 빼박 켄트, 네. 지동설급 반박 불가 아닙니까? 네. 근데 민주당 친중인 걸 부정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는 당연히 물어봐야겠습니다. 이게 한국말로 좀 끝까지 들어야지. 그래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 친중이 아닌 건 간단해 이게. 네, 예. 뭐냐면 민주당은 친중이 아니라 네. 그냥 중국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말로. 풀 중국? 네. 키라님은 네. 키라님 같은 거? 네. 친키라예요? 그냥 키라예요? 전 당연히 그냥 키라죠. 그러니까 당연히 친키라가 아니라 그냥 키라 자체죠.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민주당은 친중도 아니고 그냥 중국 그 자체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자체다. 그러니까 친중이라는 거는 이제 중국은 아닌데 네. 중국들과 친해서 같이 작당한 이 정도 의미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중국은 아닌데라는 이 부분부터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키라님도 이제 친흑인이 아니라 그냥 흑인이잖아. 예. 거지. 그렇네요. 친자를 붙이니까 네. 괜히 더 거리감이 생겨버리네요. 네. 그래서 친중이라고 보기도 힘들 정도로 중국 그 자체다라는 말씀을 하려고 이 친중으로 오해받는 민주당 얘기를 하신 거고. 근데 이 컨텐츠를 보시는 분들에게는 너무나 뻔한 내용이긴 하거든요. 또 사실 따지고 보면. 이걸 굳이 언급하는 이유도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뻔하게 뭘 보내. 내 친중 아니니까 왜 통수치냐고 맞죠? 별소리 다 해놓고. 그러니까 그렇긴 하죠. 이렇게 완전 중국 그 자체다라고 보지는 않긴 하죠. 예. 그러니까 얘가 한 번 더 각인시키려고 하는 차원이 좀 크죠. 이게. 각인 차원에서요. 뭐 민주당은 뭐 친중, 그다음에 뭐 민주당은 친중이라는 거는 뭐 이건 너무 좀 익어버린 말이고. 네네. 이제 좌파들도 어지간해서 좀 부정하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좌파들도 이제 민주당이 친중인 건 알잖아요. 네네. 근데 이 문제를 또 그러면 이제 좌파들이 어떻게 도입하냐면 네. 우리당도 마찬가지로 우리당이 아니라 자한당도 이제 마찬가지로 친중이니까 네. 친중은 문제 없다는 식으로 물타기로 막 들어가 버려. 그런 식으로 동급 취급하려고 하는 거군요. 우리도 같이 문제지. 우리가 친중이니까 민주당 친중은 문제 없냐는 의문도 제기 못. 그거는 진짜 좀 답답하긴 해요. 자체가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뭐 물론 뭐 우리가 또 반죽은 아니죠. 우리라는 데서. 예. 자한당 이후로 내 신경 안 써갖고 제 머릿속의 시계는 으로 멈춰 있어. 그래서 대본도 소리가 돼버렸군요. 그래서 자한당들도 뭐 반죽은 아니긴 한데. 네네. 뭐 자한당이 뭐 어떤 뇌물에 매수당한 친중 정도라면 네. 민주당 이는 그냥 상당수가 그 자체가 아니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이제 중국과 한 통속이라서 네. 이걸 강조할 필요가 있어서 이제 약간 통수를 치면서 환기시키는 챕터 그냥 넣었다고 보면 돼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뭐 그러니까 시작부터 난해하게 들어가면 네. 어떤 시청자 레벨 상승시키 하니까 예. 환기 차원에서 좀 약간 이제 몸풀기 차원에서 구성한 챕터로 보면 돼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환기 차원에서 다루신 거고 도입을 위한 분위기 또 환기 차원도 있고요.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다음 챕터로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챕터 제목이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MD의 구조인데 네. 이거는 대륙간 탄도미사일부터 설명하는 게 맞아 보이네요.
맞긴 뭐 개뿔이 맞아. 틀렸어요? 아니요, 맞아. 맞아요. 예. 일단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그 특성부터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특성을 토대로 이제 방어 차기가 필요하고 네네. 거기서부터 그 국제관계 그리고 탄핵의 흐름이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탄도미사일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부터 좀 제기해야 하는데 네네네. 그 탄도미사일 특징이 좀 뭐라고 생각해요? 뭐 알 리가 없다고 보지만. 탄도미사일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네.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니까 네. 이게 사정거리가 멀다. 이게 네. 우선적인 특징으로 생각이 되긴 하네요. 뭐 틀린 말도 아니고 사정거리가 멀죠. 사정거리 멀죠. 예, 예. 뭐 사정거리 막 맞다거리 막 이딴 게 떠오르는데. 예, 그 사정 아니죠. 아무튼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사정거리가 긴 것도 긴 건데 네네. 또 두드러진 특징이 또 하나 있어요. 어떤 특징이죠? 그게 뭐냐면은 네. 속도가 진짜 게 빠르다는 점이고. 빨라요. 예,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방어가 어려워요. 빠르니까 어렵다. 예, 가령 이제 야구에서도 120km 공이냐, 네. 160km 공이냐에 따라서 당연히 160km 빠른 공이 치기 훨씬 어렵죠. 이 정도 차이는 되게 무지막지한 차이긴 예. 하죠, 야구에서는. 그러니까 뭐 160km 던지면은 뭐 돈도 많이 받고 이러는 거. 그렇죠. 이거 몇 없잖아요. 예, 예. 마찬가지로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일반 미사일에 비해 월등히 빠른 속도로 내려오기 때문에 방어하기가 어려운 문제점이 나와요. 그러니까 탄도미사일은 일반 미사일에 비해 되게 빠르다는 거고, 예. 그러면 어느 정도로 빠른지에 대해서는 감이 잘 안 오긴 합니다. 제가 그냥 아는 미사일들은 다 대부분 빠르다고 생각을 해서 체감이 잘 안 가긴 하거든요. 키라님 하는 속도로 빠르죠. 아, 다 빠르지. 아닙니다. 예, 노멀 이상입니다. 그래서 네. 뭐 그래서 그러니까 아는 게 없으니까 뭐 시청자도 그렇고 뭐 예. 그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뭐 기자도 그렇고 네네네. 그래서 이제 나름 이제 비교 자료를 좀 준비했거든요. 자료를요? 예, 이거 보면 이제 이거는 이제 딱 그 암람 미사일이라고 비행기에 매달린 딱 만한 미사일이죠. 예. 이게 암람 미사일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예. 미사일 속도가 이제 마 4 정도로 알려져 있어요. 마 4 정도로? 예. 그리고 이것도 역시 비행기에 매달린 어떤 만한 미사일인데 예. 사이드와인더 미사일이라고. 사이드와인더. 예, 이 미사일 속도는 마하 3. 마하 3. 또 씨, 마하 3을 기억해내 막 이런 것만 기억하다. 예. 그다음에 또 이제 이 미사일은 이제 박격포 같은데? 그러네, 예, 박격포 같이. 박격포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예, 차이죠? 박격포는 이제 지상 타겟을 공격하는 포탄이고, 네네. 이거는 엄연히 미사일이에요. 그러니까 미사일, 헬기 같은 거 타겟을 쏘는 거고, 공중으로? 예, 속도는 이제 마하 2 정도 돼요. 마하 2 정도? 예. 그다음에 이거는 이 미사일은 유명하죠 이거. 예, 미사일은 예, 유명해요. 생긴 것도 좀 같이 생겨갖고 예. 통로코 미사일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 영화에도 자주 나오고, 맞아요. 걸프전이나 뭐 실제 전쟁에도 이제 유명한 미사일이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거 정밀한 걸로 유명하지만 또 속도는 느려요 이게. 이건 속도는 느리군요. 예, 속도가 이게 0.7 정도 돼요. 마하 0.7. 마 0.7. 예, 그래서 이제 각 미사일 속도를 갖다 정리하면은 어떻게 되죠? 암람이 마하 4, 사이드와인더 마하 3, 네. 그다음에 아까 스팅어 마하 2, 박격포 같이 생겼고, 예, 그렇죠. 그다음에 토마호크 0.7, 네. 그다음에 총알 포탄이 이제 마하 2.7 정도 돼요. 총알하고 포탄은 마하 2.7 정도 예. 속도로 비교를 하면 좀 나오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토마호크 같은 거는 이제 아주 느린데 이건 예외를 치고 네. 대충 보통 이제 마하 3 근처로 볼 수 있잖아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레일건이 각광받는 게 다른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네네. 그 레일건 이것도 시청자분들 아실지? 레일건 들어는 보셨겠죠? 예. 설마. 레일건이 각광받는 게 다른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저렇게 통상 마하 3 정도 되는데, 네네네. 그 레일건은 마하 7부터 마하 10까지 가능합니다. 굉장히 빠르네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서론이 길었는데, 네. 아까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속도가 빠르다고 했는데, 네, 그럼 네.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속도는 어느 정도 된다고? 레일건이 마하 7에서 10이라고 하셨으니까 아무리 빨라도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마하 10 정도 되지 않을까? 이것도 되게 빠른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뭐 이것도 사거리에 따라서 편차는 있는데, 네네네. 이게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마하 20에서 30. 20에서 30이요? 예, 그 정도도 알려져 있고, 와. 무지막지한 속도지. 이거 체감도 안 되고 감이 안 와요. 예, 속도가 이면 이제 막기가 어렵다고 이제 봐야죠.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아주 핵하고 찰떡 궁합이에요. 핵탄두가 좀 비싸잖아요. 굉장히 비싸죠. 예, 근데 핵탄두가 비싼데 그런 네. 이제 비싼 핵탄두를 요격하기 쉽게 아무 미사일에 달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떤 무지막지한 속도로 날아가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다는 게 일반적이고, 그래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그냥 네. 그걸 핵미사일로 간주하는 경향이 그래서 생겨요. 그래서 핵미사일로 간주하는 예. 거구나. 아니, 그거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일반 포탄 그걸 달 리가 없다는 거지. 그렇게 달지도 않고 또 일반 미사일에 핵탄두를 다는 것도 예. 요격당하기 쉬워지면은 병기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도 이제 대륙간 탄도 미사일 자체도 비싸고 핵탄두도 비싸니까 비싼 거에다 비싼 거 결합시켜서 그래서- 막기도 어려운 거. 그래서 최대한 병기로서의 가치를 높이는 거네요. 네. 근데 이게 거의 미래무기급인 레일건이 마 7인데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어떻게 저렇게 빠른 건지는 이거는 좀 많이 궁금해요. 예, 이게 통상 이제 미사일이라고 하면 이제 네네. 일반 상공에서 상공으로 날아가는 그런 경우로 생각하고 네네. 그런 게 맞죠? 보통 예. 이렇게 미사일을 생각하죠. 예, 이렇게 일직선으로 날아가서 네네. 하늘이든 상공으로 날아가서 이제 목표물에 부딪히는 게 일반적 미사일 개념이고 네네네. 이런 방식으로 이제 마하 5를 넘기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는요. 예, 그래서 또 레일건도 저런 방식으로 쏘는데 레일건은 저렇게 이제 수평으로 쏜데도 마 70, 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최첨단 기술인 예. 거네요. 그거는 그래서 엄청 빠른 거고. 근데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저렇게 이제 그 일반 대기권에서 저렇게 막 수평으로 날아가는 그런 게 아니고 네네. 딱 로켓 쏘는 방식이에요, 말. 아 로켓 스타일이구나. 예, 그러니까 딱 이거는 저렇게 수직 그렇죠. 저런 식으로 수직으로 이제 하늘을 뚫고 날아가서 네네. 그 대기권 밖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주까지 날아간단 말이에요. 아 우주까지 날아가요? 예, 이렇게 와. 우주까지 날아가고. 네네네. 이렇게 우주까지 날아가서 이제 미사일은 이제 목표물까지 이동하게 되고 아, 우주에서 목표물까지 예. 쫙 이동을 하는 거구나. 그런 다음에 이제 우주까지 날아간 미사일은 네네. 대기권을 뚫고 이제 수직 낙하한단 말이에요. 뭐 수직 낙하, 거의 수직 낙하식으로 뚝딱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되게 높은 예. 데서 그냥 확 내리꽂는 느낌이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속도가 무지막지할 수밖에 없는 거고. 아. 그래서 이걸 또 그 그림으로 한번 보고 내 영상으로 한번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우니까 네네네. 영상으로 또 준비했으니까 이거 한번 보세요. 아, 예, 영상으로 보고 가시죠. 네. 야, 아수라님, 이거 영상으로 보니까 네. 훨씬 생생하네요. 그러니까 일반 미사일은 대기권을 추진력으로 날아가는 형태면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저렇게 로켓처럼 대기권을 뚫고 우주까지 날아가서 네. 이렇게 낙하하는 형태라는 네. 것인데, 그런데 이런 걸 설명해 주시는 이유는 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이걸 설명하는 이유도 있죠, 당연히. 네네.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빨라서 방어가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셨죠. 근데 아까 형태 이제 보면은 네네. 로켓 형태로 수직으로 올라가서 네. 우주에서 이동하다가 낙하는 3단계 구성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속도 마하 20에서 30 정도 나오는 구간 낙하 구간이고 그렇죠. 지상에서 올라가는 순간 예. 지상에서 올라가는 순간이니까 우주에서 움직이는 기간은 마하 2, 30이 안 되지. 안 되죠. 네. 예. 그럼 빠르긴 또 해도. 달리 이야기하면 네네.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빨라서 격추가 어렵기 때문에 네. 그럼 낙하하기 전에는 속도가 그렇게 안 빠르니까 그 단계에서 격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안 빠를 때. 네. 어. 그러니까 이게 MD라는 게 그 네. 미사일 디펜스의 약자거든요. 미사일 디펜스.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따지면은 뭐 디펜스 뭐 그것과 비슷한 거고. 더 하드한 것 같은데, 이건. 예, 예. 아무튼 그 저렇게 이제 막기 까다로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막는 게 네네. 미사일 디펜스 MD. 그 미사일 디펜스 줄인 약자가 MD라는 그러니까. 거죠. 디펜스 네네. 격하게 쉽게 사는 게 이게 아, 미사일 그렇죠. 디펜스 MD. 미사일 미사일, 예, MD. 그래서 MD를 보자면 이제 그 핵심은 이거예요. 어떤 거죠? 미사일이 이제 우주에서 대기권으로 낙하할 때가 빠르던가 네. 아니면 이때 낙하하면은 이제 그러니까 마 2, 30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격추해서 방어하기는 어려우니까 네, 굉장히 힘들 것 예, 같아요. 속도가 훨씬 느린 미사일이 출발할 때 아니면은 음. 낙하하기 전이라서 이제 우주상에서. 우주에서 이동할 때 그때 격추하는 걸 골자로 하고 있거든요. 아, 그게 미사일 디펜스의 핵심이구나. 그래서 이걸 그 전체적으로 보여주면 이런 식이거든요. 그림도 준비해 오셨군요. 예, 이렇게 4단계로 되어 있는데 4단계가 무인기, 이지스함, 사드, 팩3 이렇게 돼 있네요. 예, 그래서 1단계는 네. 아까 이제 보여다 줬지. 네. 이제 그 로켓이 이제 수직 때 네네. 그때 이제 어떤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이제 대기권 뚫고 날아가기 전 항공기가 떠서 레이저로 격추하는 단계가 이제 MD 첫 번째 단계예요. 근데 이 단계는 아직 실현이 안 돼 있고 폐기되었다는 얘기도 있고. 실현도 안 되고 폐기도 되었다는 얘기가. 예, 근데 아무튼 아직까지는 없어 이게. 아직까지는 없다. 예, 그러니까 뭐 상당히 시간이 좀 흐르면 저거 1단계부터 되겠죠. 가능해질 수도 있는데 지금은 없고 폐기됐을 수도 있고 나중에는 가능할지도 모른다. 예, 그러니까 그 미사일을 느릴 때 그 격추하는 게 일단 골자니까. 그러니까요. 시작할 때 저거는 요격이고.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이지스함에서 발사하는 SM3예요. SM3. 그렇지 영어 나오면서 그 이분들도 그 긴장해서 괜히 딱 차단 막딱 내려갈 수가 있었고 난 이게 우려돼. 저는 뭐가 우려되냐면 SM3 하면 자동차부터 연상할까봐. 그 여성되면 차이다. 그럼 용어가 익숙하니까. 용어 근데 SM3는 익숙한 용어긴 해서 SM3는 또 이게 미사일 방어 체계 중에 하나입니다. 예. 이지스함에서 발사한 SM인데, 네네. SM3인데, 네네. 이게 왜 해상에서만 가능한지 그건 잘 몰라요, 저도. 네네. 근데 여튼 분명한 건 지금까지는 네. 가장 빨리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단계는 이지스함에서 발사하는 SM3이라고 하시면, SM3라고 하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이건 탄핵하고도 관련있는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기억해야 하니까 네네. 한 번만 더 얘기하면 네. 현 시점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가장 빠르게 제압하는 방식은 SM3. 네. 그러나 이거는 이지스함으로만 가능. 어. 이 부분 좀 강조해서 좀 익혀두시고.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가 현 시점에서 예.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가장 빠르게 제압하는 방식. 그러니까 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점에서 1단계로 볼 수 있는 거네요. 지금 시점에서 사실상 1단계죠. 그게 SM3라는 거고 이건 이지스 함에서만 가능한 예. 걸로.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방어하는 MD 체제에서 가장 네네. 핵심적인 단계는 이지스함하고 SM3라고 봐도 되는 거죠. 그렇구나. 왜냐면 지금부터 제일 먼저 격추하니까. 제일 먼저 격추하고 제일 격추할 확률이 높은 단계로 네.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는 이제 문제가 되는 이제 사드죠. 네네네. 이렇게 미사일이 낙하 시작을 하고 속도가 붙는 형태 직전에, 그러니까 미사일은 이제 낙하 시작하면서 속도가 붙는 형태니까, 그렇죠. 속도가 붙기 전에 지상에서 격추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게 사드고. 예, SM3보다 늦은 단계지만, 네네. 이제 XM3도 뚫리면은 사드 의존해, 이제. 그렇죠. 이게 어쨌든 최대한 할 수 있는 건 다 체계를 갖춰야죠. 방어 체계를. 예, 그리고 이제 그 4단계는 팩3. 팩3는 또 하면 또 차단막 내려가서 또 괜히 거부감 느낄 수 있으니까. 그렇죠. 패트리어트 미사일.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너무 유명해요. 예, 패트리어트 미사일 모습 간첩도 하는 거지. 그렇죠. 조선족도 할 거야. 네네네. 그러면 조선족보다 못할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 팩3 이제 영어로는 이제 팩3로 표시하니까. 네, 영어로는 팩3인데. 이제 패트리어트 미사일이고. 네네네. 그럼 저거는 많이 아시죠? 근데 네. 발부전하고 뭐 그때 유명했으니까. 네, 유명했어요. 근데 저다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요격하는 단계쯤 되면은 네. 사실상 격추가 굉장히 어려워요. 거의 그러면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은 이제 낙하면서 속도가 빨라지는데 네. 이미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방어할 정도 되면은 굉장히 속도가 빨라진 상태라서 방어가 굉장히 어렵죠. 그렇겠네요. 근데 핵미사일을 그냥 고스란히 쉽게 맞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뭐 SM3도 실패하고 사드도 뚫리면은 네. 성공 확률은 낮더라도 뭐 패트리어트도 발사해갖고 네, 제수처럼 막을 수 있는 거고. 예. 그렇긴 해요. 예. 네. 그러니까 즉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구간에 따라 속도가 다르고 음. 또 막기 어려운 그 구간이
높은 위치에서 낙하하는 그 구간이니까. 네네. 이제 그러면 이제 속도 붙기 전에 먼저 유격하는 단계적 방식은 MD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MD는 네. 단계가 구성되어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사드도 MD의 일부분이자 한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 중요한 얘기니까 그건 좀 이따 또 설명을 할 거고. 나중에 다시 설명하고. MD하고 이제 사드 부분은. MD 사드요. 네, 여튼 여기서 일단 기억해야 할 점들은 이겁니다. 어떤 거죠? 첫 번째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속도가 빨라서 격추가 어렵다. 네. 두 번째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발사부터 낙하까지 전체가 빠른 건 아니다. 네, 그렇죠. 세 번째로 고려 MD 체제는 탄도미사일이 빨라지기 전에 단계적으로 방어막이 구성되어 있다. 예, 예, 예. 네 번째로 격추가 가능하고 현실적으로 가장 빨리 제압하는 방식은 이지스 하면 SM3다. 예. 다섯 번째로 SM3 이후엔 사드, 그리고 사드 이후엔 패트리어트가 담당한다. 그렇네요. 이게, 근데 시청자의 기억력을 매우 신뢰하는 아수라님의 제 입장으로서 이게 기억해야 할 항목을 5개나 나열을 하니까 네.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다음 챕터인 MD의 구조적 특성으로 보는 국제관계로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좀 불안하긴 한데. 예, 예, 예. 일단 아까 말씀드린 이제 MD의 구조를 상기하고 네. 지도를 먼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아, 이번에는 지도를 가져오셨군요. 예, 이게 보면 이제 세계 지도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게 그 미사일 방어막 MD라는 건 네. 결국 중국이 쏘는 미사일이 우주에서 낙하하기 전에 먼저 발견해서 유격하는 걸 골자로 하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 중국과 미국이 막장 상황까지 가서 네. 핵미사일을 쏜다고 가정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국이 어느 쪽으로 쏘냐가 중요하겠죠. 방향 중요하죠. 근데 이제 중국은 어느 쪽으로 쏘냐면 동쪽으로 쏴. 중국은 동쪽으로. 예, 그래서 소련은 서쪽으로 쏘고. 소련은 서쪽으로. 예, 러시아는. 그러면 이렇게 그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날리는 상황에서 보면은 네네. 한국과 일본은 그 핵미사일전의 최전방이잖아요, 지금. 이 위치 자체가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 보면 한국이 이제 미국으로 쏘면 그 사이에 국가가 없고 바다밖에 없잖아요. 국가가 없고 지금 그 가장 인근에 있는 국가가 지금 한국하고 일본 두 개밖에 없어, 미국 입장에서. 그러니까 동쪽으로 쏘면은 앞에 있는 두 국가 말고는 그냥 국가가 없고 바다네요, 그냥. 그러니까 MD는 단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면 근데 그 아까 1단계는 실현도 안 됐다고 했죠. 실현 안 됐지만. 1단계 쏠 때 비행기가 떠서 그 레이저로 그 격추를 하려면은 한국하고 일본에서 떠야지 뭐. 그렇죠. 바로 떠야죠. 가능하죠. 아니, 가까운 뭐 데서. 핵미사일 뜨기 전에 한국mom이 항상 미국이 그 근처에 있다는 보장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과 일본은 미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셈이죠. 그렇게 되는 거네요. 그 미국하고 중국 사이의 국가는 한국과 일본밖에 없습니다. 예, 예. 이렇게 미사일전의 상황으로 보고 MD의 단계적 상황을 고려하면은 지도를 보니까 더 이해가 쉬운데 한반도와 일본은 미국과 중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리에 있다고 할 수 있다는 게 딱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또 특히 이제 미사일이 이제 우주로 가서 낙하하면 속도가 빨라지니까 네네. 그때는 요격이 어려우니까 그렇죠. 낙하하기 전에 요격해야 되는데 네네. 그럼 미국하고 최대한 가까워야 그 승산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리하다는 거죠. 뭐 정보도 그렇고 아무튼 뭐 그 빨라지기 전에 격추해야 된다는 그 발상으로도 네네. 당연히 한국하고 일본이 중요하고 그렇죠, 그렇죠. 거기다 또 이제 핵미사일 쏘는 상황이면은 네. 국가 명운이 걸린 상황이죠. 위험한 상황이죠. 그런 국가 명운이 걸린 상황이면은 네. 한국과 일본은 MD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타당한데, 네. 근데 궁금한 거는 왜 중국은 동쪽으로만 쏘고 서쪽으로는 쏘지 않을까요? 서쪽으로 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주 정확한 이유까지 모르거든요. 네네네. 근데 세계 지도상으로 보면은 네. 소련은 서쪽으로 발사하고 중국은 동쪽으로 발사하는 걸 상정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군요. 중국의 서쪽에는 이제 나라가 많잖아요. 서쪽으로 가면 유럽들이 많이 있죠. 예, 유럽 보면 그 나라 상공을 지나는 게 부담이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실험 같은 걸 하기 어려워서 그런 건지, 예. 또 아니면은 이제 중국하고 미국이 붙을 상황이면은 네. 러시아도 자동 참전하니까 예. 역할 분담 차원에서 소련은 서쪽, 예. 중국은 동쪽 이렇게 그 나눠서 분담했을지도 모르겠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네. 거기다 또 이제 중국이 이렇게 서쪽으로 쏘면 그 거칠 나라가 많으니까. 이게 지도로도 다 보이네요. 나라들을 예. 싹 거쳐야 되네, 예, 거의. 그런데 보면은 이쪽에는 미국 우방이 득실거려요. 또 우방도 예, 득실거리고. 그래서 레이더에 미리 포착하기도 쉽고. 음. 그래서 이제 또 영국도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렇네요. 예, 독일도 이제 미국 우방이고. 네네. 그래서 근데 러시아는 서쪽을 주로 타겟으로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러시아에 대비한 미국의 MD는 네. 어떤 유럽의 폴란드, 그다음에 루마니아, 독일, 스페인 등을 토대로 이제 구축되어 있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관련 자료 있으니까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알겠습니다. 러시아, 유럽 MD 1000% 우릴 겨냥 반발. 이란 핵 위협 방어로 출발했지만 2014년 러의 크림반도 합병 후 미 나토 본격적 군비 경쟁 돌입.
2018년에 폴란드 기지 완공되면 해상 육상 통합 MD 체계 마무리, 러시아 서방 군사적 긴장 고조. 미국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12일 현지 시각 루마니아에서 미사일 방어 MD 체계를 가동함에 따라 유럽은 육상 해상을 아우르는 통합 MD 시대에 접어들었다. 오는 2018년 폴란드 MD 기지가 추가 완공되고 독일에 들어서는 지휘통제센터가 유럽 전역의 MD 체계를 지휘하면 나토의 유럽 MD 체계는 완성된다. 미국, 일본이 이지스 구축함을 주축으로 해상 MD 체계를 갖춘 동북아시아 지역보다 차원 높은 방어망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이게 말씀대로 기사의 유럽 쪽은 미국의 우호적인 국가가 많아서 러시아 인근에 MD 체계가 자리가 잡혔네요. 근데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보여드리면은 요렇게 되는 건데 이게 직관적이라서 가져왔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미국 나토의 유럽 미사일 방어망이라고 지금 써져 있죠. 폴란드 SM-3 요격 미사일 10여 기 이내와 이지스 레이더 배치 2018년 예정이고요. 독일은 유럽 MD 지휘 통제센터 2016년 7월 가동 중이고 덴마크, 네덜란드 함정에는 이지스 레이더 시스템이 지금 돼 있는 거고 스페인은 이지스 구축함 4척 배치 2012년 5월입니다. 그리고 그림에서 오른쪽 부분 다시 보시면은 루마니아는 SM-3 요격 미사일 10여 기 고도 500km 요격이 가능하고 이내 이지스 레이더 배치, 그러니까 레이더도 배치되어 있다는 거고 2016년 5월 12일이고요. 터키는 신형 X밴드 조기 경보 레이더 탐지거리 1800km 이상 이게 배치가 2012년에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처럼 유럽 쪽은 국가도 많고 MD 체제에 협조적인 국가도 많아서 방어망이 상당히 촘촘한 거를 눈으로 딱 볼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럽 쪽은 탄탄해서 뚫기도 어렵고. 네네. 이제 좀 보시면 러시아가 주로 반발하잖아요. 그렇네요. 러시아가 반발하네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저렇게 그 서쪽은 그 방어막이 튼튼해갖고 네네. 한국하고 러시아 둘 다 동쪽으로 발사한다고 할 시, 네. 이를 미리 요격할 미국 우방 국가가 오. 남한다고 일본 두 개잖아요. 야,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오. 그러면 이제 소련이 유럽을 못 돌아갖고 동쪽으로 날려버리던, 네. 그냥 중국이 그냥 동쪽으로 날리던, 네네. 한반도와 일본은 미국에게 있어서 네네. 어쩌면은 핵전쟁 시에는 국가 명운을 가늠할 수 있는 어떤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위치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는. 아, 이렇게 보니까 한반도의 중요성이 새삼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네. 근데, 그래서 중국은 한국을 절대 미국에 우호적이지 않게 필사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런데 꼭 한국이 아니더라도 일본은 미국의 우방이고 MD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미국에 있어서 한반도는 중요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일단 한국은 아직 MD에 편입 안 된 상태고, 편입 안 됐군요. 이제 반중 정신이 강한 일본은 미국이 냅다 이제 MD라는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네네. 막 바로 떡밥 물고 바로 가입했어요.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그러니까 통상은 뭐 이제 물고기 낚으러 이제 낚싯바늘을 물에 담그면은 네네. 이제 물고기가 물까 말까 막 고민하다가 네네. 막 물던가 말던가 결정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급한 물고기 같은 경우는 네. 물에 낚싯바늘을 넣기도 전에 지가 물 밖으로 점프해갖고 낚싯바늘을 갖다 확 물어버린단 말이야. 아니 그런 물고기가 있어요? 그 이제 일본이 MD 물 때는 그런 수준으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일찌감치 일본은 이제 미국의 MD에 합류했는데, 네네네. 이게 MD가 한 나라에 딱 설치한다고 모든 걸 다 방어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불확실성은 높아갖고 단계적으로 구성되는 거고, 그 방어 확률을 높이려면 당연히 여러 나라가 동참하는 게 당연히 그 방어 확률이 커지죠. 네네네. 아까 유럽만 해도 폴란드,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스페인, 루마니아, 터키 7개국이 그 동참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중국과 러시아의 동쪽 라인은 일본 한 개란 말이에요. 네네네. 당연히 만족스러운 방어력이 보장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한국도 MD 동참의 필요성이 미국에 있는 거죠. 그렇네요. 얘기 들으니까 이게 하나의 국가로는 완전히 커버되는 개념이 아니니까 나만의 MD 참여가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네요. 근데 또 이제 또 제가 개인적인 사견이긴 한데, 네네. 이건 뭐 좀 미국의 장사 속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장사요? 그러니까 미국이 막 그 MD에 남한 참여를 갖다 종용하면은, 네네. 그 미국에 날라오는 미사일 막도록 한국에 SM-3나 뭐 패트리어트, 뭐 사드 이런 거 설치하려고 권하잖아요. 그러고 있죠. 근데 그런데 이걸 갖다가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는 뭐 미국에 날라오는 거 막아줘 하면서 그걸 설치하라고 하겠죠. 그렇게는 안 하죠. 당연히 한국에는 북한의 핵이 날라올 수 있으니 SM-3나 뭐 패트리어트, 사드 이런 거 구매해라 이런 식으로 해야
비싼 무기니까. 이거 엄청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이득 보고, 그리고 이제 어떤 자기가 미국의 방어선도 구축할 수 있고, 님도 보고 뽕도 따보죠. 이거 실상은 자기네 나라 방어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팔아먹으면서 자기네 나라 방어도 올라가는 이거 양아치 같은데 약간. 근데 뭐 미국의 장사 속이니까 뭐 MD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중국이란 위협이 있고, 네. 한국은 중국의 위협이 상존하니까. 네네. 미국의 장사 속이라고 해도 네네. 중국이나 MD 참여는 당연히 해야만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중요한 문제이긴 해요. 그걸 꼭 해야 된다고 저도 봅니다. 뭐 MD 참여는 하긴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뻔히 보이는 장사 속도 장사 속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부정할 수는 없죠. 미국도 뭐 천사의 국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또 역사적으로 보면은 교묘한 장난을 꽤나 잘 쳤던 국가니까요. 그러나 미국은 교묘한 장난을 치는 국가면 중국은 이들은 막무가내 유사 인류 국가 수준 아닙니까? 그래서 중국의 위협이 있는 한 미국과 함께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고 봅니다. 뭐 아수라님이 예전에 그런 얘기 한 적 있잖아요. 아수라님이 미국과 일본도 이게 믿지 못하고 좀 꺼림칙한 것도 있긴 하지만 중국은 근데 확실히 믿는다. 왜냐하면 중국은 확실히 해롭다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믿었지 못한 미국과 일본과는 함께 해야 한다는 이 얘기가 떠오르는 대목이긴 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면 맞는 말이겠죠? 예, 맞는데. 네네. 발전 없는 흑인인 줄 알았더니만 그래서 지금 발전을 한 거 아니야. 네, 서당 흑인 3년 아닙니까? 여튼간에 이제 우리는 이제 시청자의 또 기억력을 철저히 신봉하는 만큼 이제 MD와 국제관계 문제에 대해서 이제 다시 좀 정리할 필요성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이렇단 말이에요. 어떻게 되죠? 그 첫 번째로는 네. 이제 미국과 중국의 핵전쟁 시 최전방은 이제 한국과 일본이고, 네네. 두 번째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대기권 돌입 이전에 격추해야만 합니다. 네, 그렇죠. 세 번째로 태평양 사이 중국과 미국 사이 국가는 한국과 일본 두 개국이고, 그렇죠. 네 번째로 일본은 일찌감치 미국의 MD에 합류하고, 네네. 다섯 번째로 MD는 다다익선이므로 한국의 MD 합류가 중요하나 네. 한국은 아직 미합류된 상태죠. 그렇죠. 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되죠. 그렇군요. 그럼 다음 챕터 MD의 역사적 배경과 탄핵에 대해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아수라님, MD는 그럼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고, 네. 이게 한국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우선 이걸 이야기하려면은 네네. 미국에서 MD를 누가 추진하고 누가 미온적인지 이거부터 좀 알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일단 MD는 미국 대통령 부시 재임 시절인 2001년에 시작되었어요. 네. 그리고 오바마는 당연히 MD에 미온적이거나 좀 방해했어. 오바마는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또 다시 이제 MD에 불 붙이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이게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도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있는데 네네. MD는 공화당 대통령일 때 밀고 네. 민주당 대통령일 때는 미적지근하단 말이에요. 네, 보통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미국이 MD를 추진하면 네. 한국 대통령이 좌냐 우냐에 따라 받아들이는 게 또 달라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MD를 갖다 시작하게 된 2001년부터 네. 그 미국 대통령과 MD에 대한 자체를 갖다 한번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좀 보여드리면 이래요. 어떻게 되죠? 자료 보시면은 네.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이제 부시 대통령이고, 네. 보다시피 이제 MD를 갖다 추진하는 대통령 기간이었어요. 네네네. 그리고 2009년부터 2016년까지는 이제 오바마였고, 네. 오바마는 당연히 MD를 방해하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완전히 또 친하게 그냥 노골적으로까지 하진 않고 네. 막 반대했다가 막 아주 교묘하게 생쇼하면서. 교묘하게 네. 연기 잘했나 보네. 네. 그냥 흑인이니까. 아니, 쪽 흑인은 이렇게 같아.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그리고 네. 2017년부터는 이제 지금 진행 중인 현재 네. 진행 중인 트럼프는 당연히 이제 MD를 밀어붙이고 있는 대통령이죠. 네네네. 근데 이게 MD의 한국 편입은 것하고 되게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래요? 네, 한쪽만 밀어붙인다고 임신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가령 이제 난자가 팔팔하게 정자를 기다려도 정액 씨 없는 수박이면 임신이 안 되고, 예. 마찬가지로 이제 자궁에 해일처럼 정액을 밀어넣어도 네. 폐경이 지나가고 난자가 없으면 임신이 안 되죠. 안 되죠. 예, 이렇게 이제 미국 측 대통령 의사 못지않게 그걸 받아줄 한국 대통령 상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미국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의 상을 연결해서 보면 이렇단 말이에요. 어떻게 되죠? 보시면은 이제 부시가 막 MD를 할 때는 이제 대중 때네요. 신중 거두 카이조 소재 대중 이 MD를 갖다 당연히 찬성할 리가 없고 강렬히 방어했을 것 아주 같아요. 그냥 강렬히 방어해서 그냥 MD는 언감생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노무현은 네. 이제 대중이 전자개표기까지 도입시켜서 이제 그 대통령으로 밀어준 인물이나 네. 노무현이 대중 통수를 딱 쳐갖고
좀 MD에 좀 어느 정도는 협조적이었단 말이에요. 아, 그랬군요. 그래서 실제로 이 당시에 이지스함도 들어와요. 이때요? 예. 다만 이제 노무현은 한계가 있는 것이 네. 좌파 쪽 인물인지라. 네네. 근데 어떤 좌파인 걸 고려할 시에는 그래도 MD에 협조적인 거지. 그렇다고 또 마냥 받아들인 것도 아니고. 아, 그랬군요. 또 주변 눈치도 좀 봐야 되고. 네, 그렇죠. 예. 여튼 노무현 때는 MD로 좀 줄타기를 하다가 이지 싸움도 들어오는데 네. 일단 MD의 핵심인 SM-3 미사일은 없는 그건 발사 못하는 이지 싸움이 들어와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또 이제 이명박은 MD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것처럼 막 연기를 했는데 네, 그래요? 근데 마침 미국 대통령이 말아 이게 진행된 게 없어. 아, 근데 이명박 같은 경우는 이제 홍석현하고도 뭐 밀접하고 네네네. 그런 MD에 찬성할 리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명박이 막 MD 할 것처럼 액션 취한 것도 그만 믿고 그 걸로밖에 안 보여요. 그럴 확률이 매우 높아 보이. 이명박 같은 경우 여성부 없앤다고 했지만 네. 규모의 권한은 더 늘려줬잖아요. 그랬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명박 대 박근혜가 되는데 네네. 박근혜는 시작부터 MD에 매우 적극적이었고 시작부터. 그런데 세월호도 홍역 치르면서 이제 MD에 대한 MD 편입하려는 게 좀 누그러져. 그러면서 이제 오바마 임기 말인 2016년도에 사드 도입한다 어쩐다 막 그러다가 탄핵당하고 네. 트럼프하고는 깻잎 한 장 차이로 어긋났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그러면 좀 공교로운 게 네네. MD가 좀 진행될 만한 때는 진행될 만한 때가 이제 노무현 박근혜 때인데 네네네. 이때 탄핵이 2번 일어났던 거죠. 그렇네요. 예. 탄핵 일어난 대통령이 2명인데, 그렇네. 그래서 미사일 전 이거를 갖다 네. 박근혜와 노무현 어떤 탄핵 공통분모의 비밀이라고 일단 보고 있다. 이거 상당히 동의하는 내용인데, 이게 또 마침 트럼프하고 박근혜는 딱 그 시기가 이 사진으로, 그러니까 이 자료로만 봐도 다 겹치지를 못하게 딱 깻잎 한 장 사이로. 근데 대통령별로 보다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는 없는지요? 뭐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당연히요. 일단 김대중 같은 경우는 이제 MD가 시작한 어떤 2001년 당시 대통령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김대중은 MD에 대해서 계획이 매우 아주 완강했어요. 완강했다고요? 이게 MD라는 게 이지스함의 SM-3 네. 그리고 사드 네. 그다음에 팩3 3단계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현재 기술로서. 예, 맞습니다. 김대중 같은 경우는 패트리어트 미사일도 막 극렬히 반대하는데 네네. 이유는 간단해요. 이게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들어오면 이걸 빌미로 네. 한국이 MD에 들어가게 되니까 패트리어트 가장 마지막 단계 예. 가장 어떤 뭐 복불복 그 그렇죠. 단계 패트리어트 미사일도 허락할 수 없다는 자세를 갖다 미리 보였단 말이에요. 관련 자료였으니까 이거 미술친 부분이고. 알겠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에게 MD 가입을 강요했으나 김 대통령은 북한, 중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이를 단호히 거부한 바 있다. 그 결과 김 대통령은 임기 내내 부시로부터 모멸적 대접과 압박에 시달려야 했던 반면 중국의 장점인 국가 주석 등은 김 대통령을 최고 국빈 대우로 예우했었다. 팩3 도입 반대한 DJ 정부. 김대중 정부 때 팩3 도입을 놓고 논쟁이 있었죠. 김대중 정부는 팩3를 사면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 방어 체제 MD에 들어가게 된다며 반대했습니다. 팩3를 도입하면 북한이 우리를 의심해서 남북 관계가 경색될 거라고도 했습니다. 김대중은 부시가 밀어붙이는 MD를 그야말로 철통 방어했네요. 네. 특히나 MD가 SM-3, 사드, 팩3 3단계 구성인데 제일 효율 낮고 의미도 떨어지는 팩3도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거 완전 MD 가입에 여지조차 안 주려고 했던 점이 인상적이긴 합니다. 이제 대중 같은 경우는 아주 막 평화 타령 하면서 네네. MD 가입에 아주 결사반대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수준인데. 네, 그렇네요. 근데 이게 좀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네네. 평화 타령하는 것에는 어떤 함정 같은 게 있거든요. 어떤 함정이죠? 이게 좌파 이야기하는 평화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네. 이게 자기들이 불리한 경우에 평화 외치고 자기들이 유리한 경우에 평화를 외치지 않아요. 이거 예, 그래요. 이게 어떤 원리냐면 상대가 총 들고 있고 내가 칼 들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럼 평화롭게 총으로 싸우지 말자. 라고 해놓고 네네. 총을 평화로 올가매고 네네. 총 내려놓으면 자기가 들고 있는 칼로 싸우려는 게 평화 타령 전술이라는 거 이게. 지가 불리하니까 평화 타령하고. 예. 그러니까 이거 대중하고 친중 세력의 평화 타령은 어떤 그런 맥락에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 교활한 는 평화란 개념을 그렇게 활용한 거였네요. 대중 이 는. 예, 그래서 이게 좀 웃긴 현상이 일어나는 게 어떤 현상? 저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막 왔다 갔다 하는 입장이면은 네네. 서쪽이 최전방이잖아요. 지금 아까 예, 세계지도 보면 서쪽이 최전방인데 네네네. 근데 중국과 한국의 관계에서 보면 네. 한국의 서쪽이 이제 중국에 가깝고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서쪽이 중요하잖아요. 중요해지네요. 그런데 보면 한국의 서쪽은 꽤 친중적인 면이 강해요. 7시? 전라도 특히 그렇고. 예, 예. 근데 경기도도 지금 만만치 않고. 아, 인천도 좀 문제가 있어 그렇죠. 보이죠. 근데 또 또한 그런데 웃긴 게 뭐냐? 또 네. 미국도 본토에 이제 들어오기 전에는 네네. 서쪽에서 방어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서쪽에서 방어해야 되는데 캘리포니아 쪽에 이제 이런 요격 미사일을 갖추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미국의 서쪽에 캘리포니아에 요격 미사일을 갖추고 있군요. 뭐 북한이든 뭐 중국이든 이제 미사일을 갖다가 하면은 방어를 해야 되니까. 방어선이 이제 서쪽에 있어요, 미국도. 그렇겠네요. 그런데 보면은 그 서쪽이 캘리포니아잖아요. 그러니까요, 캘리포니아. 근데 캘리포니아 쪽이 또 매우 친중적이죠, 이게. 아, 되게 심하죠. 그러니까 이거 보면 평화 타령하는 거 간단한 게 무기 들고 싸우면 미국이 유리하니까 네네. 평화 타령 무기 못 들고 인구수로 위험 지역을 장악해버리는 방식을 중국이 쓰니까 나오는 현상이라고. 야, 이렇게 또 보니까 납득이 너무 잘 되네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유충지는 친중색이 많다는 게 단순히 우연은 아니라는 거예요. 야, 이건 진짜 우연은 아닌 것 같고, 유독 근데 서쪽이 또 이런 MD 체계라든지 세계 이제 지도로 보면서 또 보니까 지리적인 위치 이런 걸로 보니까 이해가 너무 잘 됩니다. 그런데 대중 이야기가 나오니까 좀 본 주제에 관련 없는 이야기까지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뭐 중요한 내용이긴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본 주제는 MD니까 이제 대중 얘기는 스킵하고 노무현 때 MD는 어땠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대중 만나면 길어진단 말이야. 이 어디 안 끼는 데가 없어서 열받기도 우리 하고. 수라부패도 최장 편이 대중 편이었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노무현 때 이제 노무현 때 MD가 어땠는지 이제 그게 순서인데. 네네. 노무현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대중이 후계자처럼 낙점되어서 대통령에 올랐는데. 네네. 임기 시작하자마자 이제 대중 통수치고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노무현 임기 시작하자마자 막 대중 대북 송금 특검부터 수용하고 그리고 대중은 막 이희호하고 막 쌍으로 둘러놓고 입원하고 난리도 아니었죠. 예, 그렇죠. 이같이 대중과 다른 방향으로 간 거는 국내 문제 그런 뿐만이 아니고 네네. 이제 노무현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교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대중하고 반대 방향으로 갔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특히 대중이 그렇게 반대했던 MD 합류 문제에도 그 같은 특성이 드러나요? MD 문제도 반대로 갔나 보군요. 예. 대중 같은 경우는 부시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MD 체제에 가장 꼬랑지에 해당되는 팩3도 도입하면 안 된다는 주의였는데 네네네. 노무현은 아예 MD 체제에 편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줘요. 이게. 정반대로 움직였네요. 관련자로 했으니까 밑줄 친 부분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국방부 MD 참여 검토 공개적으로 밝혀. 국방부가 미국 주도의 동북아시아 미사일 방어 MD 체제에 참여할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밝혀 미사일 방어 체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방부는 1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업무 보고서를 통해 현재까지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방어 체제에 참여 제의는 없다며, 그러나 앞으로 미사일 방어 체제 참여를 요청받을 경우 북한의 위협, 한미연합 방위 태세, 국제적 동향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무현 때는 MD 참여를 공개적으로 검토를 했네요. 한국, 일과 함께 MD 체제 편입, MD 필수 요소, 팩3 이지스 구입키로. 한국이 사실상 미국의 미사일 방어 MD 체제에 가입키로 약속하고 이에 필요한 미국산 무기를 대거 도입키로 한 게 아니냐는 강한 의혹을 낳고 있다. 이는 최근 국방부가 자주국방을 이유로 도입키로 한 무기 체계나 주한미군이 향후 3년간 주한미군에 추가 배치키로 한 무기 체계가 MD의 필수 구성 요소들이기 때문이다. 기사에는 MD에 참여된 것처럼 나왔는데 아직 한국은 MD에 참여되지 않은 걸로 아는데 아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된 일이죠? 일단 방금 기사 보면 폴렉시안이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MD 참여에 가장 촉각을 세우고 한 게 폴렉시안이라서 그런 거예요. 얘네가 되게 촉각을 세우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노무현이 MD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도 아니지만, 네네. 그러나 이제 대중 때하고는 분명히 달랐어요. 네네네. 이 MD의 구성 요소인 이지스함도 도입된 게 노무현 때고, 네네. MD 참여도 분명히 검토되었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죠? 탄핵. 바로 탄핵이죠. 예. 그러니까 MD 참여가 논의되니까 탄핵이 일어난 걸로 볼 수 있다는 그런 얘기네요. 근데 왜 탄핵이 성사되지는 않았을까요, 노무현 때는? 근데 그때는 부시 정권이 MD를 꽤나 강권하고 다니던 때였는데, 네네네. 노무현 탄핵시키고 다른 올린다는들 뚝심 있게 대중처럼 MD에 철벽 씌는 거 얼마나 있겠어. 생각보다 많지는 않죠, 또. 그러면은 진짜 친중적이지 않고서는. 나름 대중이 밀어준 노무현조차 그리 통수치는 상황인데. 네네. 그래서 노무현이 국회 사이에서 탄핵을 당한 건
해준 거에 내부 문제도 있지만 네네. MD에 참여하는 움직임이 보여서 아닌 걸로 좀 추정 중인 거예요. 추정 중이고. 네네네. 여튼 노무현은 탄핵 위기까지 갔지만 결과적으로 탄핵은 당하지 않았고 네. 그다음에 임기 초부터 적극적으로 할 것 같은 MD 참여는 결과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아, 네. 예, 예. 다만 이제 노무현 때는 MD에 대해 이런 미묘한 움직임은 있었는데 어떤 움직임? 공식적으로 MD 참여는 아니지만 MD에 한 발 걸치는 그런 모양새는 보였어요. 예, 자료였으니까 이것도 미출 씨 뭐 읽어주세요. 알겠습니다. 한국의 MD 참여, 티 나지 않게 한다? 노무현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MD 참여를 요청받은 바도 없고 MD 참여를 결정한 바도 없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이미 한국에 MD에 한 발을 걸쳐놓고 있다는 징후는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미국은 한국의 MD 참여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분위기다. 특히 리온 라포트 주한미군 사령관은 3월 31일과 4월 1일 각각 미 하원과 상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한국의 국방 중기 계획에는 MD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국의 반미 감정과 MD에 대한 비판 여론을 고려해 한국에서는 가급적 MD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한국의 MD 관련 무기 체계의 도입도 국방 중기 계획에 따른 군 현대화 사업으로 포장하기로 했다. 이와 같이 한국이 은밀하게 MD에 편입되고 있다는 징후가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핵심적인 MD 관련 사업인 SAM-X 사업을 부활시키고 KDX-3 사업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동아시아 MD 네트워크 중심축으로 이지스함을 삼고 있는 미국은 일본에 이어 한국도 이 구상에 편입시킴으로써 한미일 삼각해상 MD 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해왔다. 자들이 발작하는 MD니만큼 노골적으로 참여는 못했지만 은밀히 한 발 걸치는 모양새로 슬금슬금 MD에 들어가는 모양새가 노무현 정부 때의 양상이었다는 것이네요. 예. 그래서 이제 노무현 때 MD에 대해서 정리하면 이래요. 어떻게 되죠? 첫 번째로 노무현 때 부시는 MD를 강권했습니다. 네, 그렇죠. 두 번째로 대중은 부시의 MD에 적극적으로 반대했으나 노무현 정부 초기에는 MD에 참여하는 모양새가 보여졌어요. 예. 세 번째로 탄핵도 그것과 연관 있는 것으로 보였으나 대안이 없어서 노무현이 유지된 듯 했습니다. 예. 네 번째로 노무현은 은밀히 MD에 한 발 걸쳤습니다. 네네. 다섯 번째로 MD의 핵심인 이지스함도 이때쯤 한국에 들어옵니다. 네네. 여섯 번째로 다만 MD의 핵심인 이지스함의 SM3는 장착되지 않은 형태로 들어왔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한국에는 MD의 중축인 어떤 이지스함은 노무현 때 들어오는데 네네네. 또 MD의 가장 핵심인 SM3는 달고 있지 않은 형태로 들어오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되니까 이해가 잘 되네요. 예. 그러면 이번에는 박대 MD 지명 여부를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이제 노무현이 끝났으니까 박대로 가는 게 순서인데 네네. 노무현 같은 경우는 애초에 이제 좌파 쪽 정치 인물이라서 네. MD 참여를 갖다 노골적으로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렇죠. 박같은 경우는 비록 위장 보수였다고 한들 네네. 외견성으로는 보수는 보수니까 네네. MD 참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어요. 네, 그렇겠네요. 그래서 관련 자료였으니까 이것도 자료 읽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정치권, 이명박 인수위 MD 논의 위험하다. 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에 대한 국방부 업무 보고의 미사일 방어 체제에 MD 문제가 포함된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정치권이 일제히 반발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최재성 원내대변인은 20일 인수위가 PSI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 구상에 이어 MD까지 다루는 등 위험한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며 인수위는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만약 한국이 MD에 참여할 경우 한반도는 바로 긴장 상황에 빠져들게 된다. MD 논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손낙구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만약 이명박 정부가 MD에 참여할 경우 북한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를 적으로 돌려 한반도를 포함한 아시아 평화를 위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은 임기 초부터 MD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는 포장을 했나 보네요. 그러면 이후의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건 아시다시피 위장 보수고 네네. 파적인 건 하겠다는 거 제대로 한 게 없어요. 없어요. 뭐 여성부 없앤다고 했는데 없으니 개뿔 뭐. 권한도 강화시켜주지 네. 않았습니까? 이명박은 또 특히 이제 홍석현하고 밀접한 놈인데 네네네. 다음 회에 이야기하겠지만 이제 홍석현하고 원불교는 MD 문제에 반짝하는 집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요. 그런데 뭐 이명박이 MD에 참여하겠다는 게 뭐 될 리가 없어. 네네네. 그래서 뭐 실제로 이루어진 것도 없고. 네네. 또 이제 이명박 때 미국 대통령 상황이 이랬잖아요, 이게. 어땠죠? 이게 뭐 보시다시피 이제 이명박 임기는 MD를 갖다 강권하던 부시 임기 말과 겹쳐요. 그렇네요. 1년 정도. 그리고 네네. 4년은 이제 오바마랑 겹치는데. 네네네. 근데 부시는 그때 임기 말이라 이제 레임덕 상태고 네네. 뭐 MD고 뭐 이고 할 여력도 없었고. 그렇죠. 네. 예. 이명박이 이제 MD로 쇼하면서 몇 달 버티니까 네. MD의 부정적인 오바마가 되어서
이명박은 마음 놓고 이제 생쇼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아, 오바마 같은 경우는 MD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미국 대통령이었거든요. 네네. 이것도 관련 자료였으니까 밑줄 친 부분이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오바마 동유럽 MD 계획 백지화 발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폴란드와 체코에 미사일 방어 MD 시스템을 설치하기로 한 조지 부시 전임 행정부의 계획을 폐기하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회견을 통해 폴란드와 체코 MD 구축 백지화 방침을 밝히면서 미국과 유럽에 대한 이란 등의 위협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방어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오바마가 저로 하니까 이명박은 대도 않는 MD 생쇼 를 할 수 있었다고 봐야겠네요. 근데 좀 전 기사 보면 이제 오바마가 막 네네. 부시 MD를 다 뒤엎을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네네네. 실제로 또 그렇게까지는 못해요. 아, 실제로는요? 예, 왜냐면 이제 미국 국민의 뜻도 있는데다가 네네. 저거 나름 이제 국방전문은 군인들인데 네네. 군인들에게는 오바마가 또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완전히 독단적으로 할 수 예. 있는 건 아니죠. 오바마는 아주 교묘한 행보를 취하는데 어떻게? 특히 이제 그 오바마가 재선할 때는 네네. MD를 갑자기 밀어붙이는 척을 한단 말이에요. 아, 이거 퍼포먼스의 일환으로. 그러다가 또 당선되면 안 하고 하게 제대로 난 적이 있는데 났어요? 예, 이게 설명 좀 드리면 이제 미국의 MD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는 게 러시아하고 한국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2012년에 그 오바마 대통령 재선거가 있게 되죠. 네네. 오바마는 갑자기 MD를 밀어붙이는 모양새를 보였죠.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 대통령이 오바마한테 막 항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요? MD 안 한다며 막 이러면서 어떤 뭐 이런 뉘앙스로 막 항의를 하는데 네, 불만을 네. 막, 그다음부터 이제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네. 야야 선거용이니까 그것 좀 그 양해해주고 내가 당선만 되면은 뭐 안 한다 그이 하는 게 고스란히 막 그 송출되는 일이 일어나요. 아, 방송사고가 예, 났구나. 되게 관련 자료였으니까 미칠치 부분이고. 알겠습니다. 오바마 마이크 꺼진 줄 모르고 그만 재선 위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마이크가 꺼진 줄 모르고 대형 사고를 쳤다. 오바마 대통령은 서울에서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마이크가 꺼진 것으로 착각하고 러시아 대통령과 미국의 유럽 미사일 방어 체계와 관련한 비공개 대화를 나눴다고 미국 MSNBC가 26일 현지 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MD 시스템에 불만이 많은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강한 불만을 제기하자 오바마 대통령은 귓속말로 이번 선거 11월 대선이 나에게는 마지막 기회라며 선거가 끝난 후 유럽과 함께 MD 체제의 신축성을 보일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메드베데프는 알겠다며 당신의 뜻을 푸틴 차기 대통령에게 전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두 지도자의 이 같은 대화는 전부 TV 취재 카메라에 녹음됐다.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은 재선을 위한 정치적인 목적에서 러시아에 대한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역시 오바마 이가 하고 있으니까 이건 그러니까 이명박이 생쇼할 수 있다는 이유가 계속 드러나는 정황이네요. 둘 다 그 아주 생쇼의 달인이에요. 둘 다 막 강력하게 추진하는 척하지만 뒤에서는 안 그런 어떤 이런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장면이네요. 결국 이제 오바마가 MD에 대해서 저런 태도인데다가 네. 이명박 자체가 이제 위장 보수니까. 네네. 한국의 MD는 뭐 초창기에는 적극적으로 막 할 것처럼 이야기 오고 가고 하더니만 뭐 흐지부지 됐어. 네네네. 근데 문제는 이 다음인데 네. 아까 얘기한 그 오바마가 이제 MD가 대선용이라면서 네네. 마이크 꺼진 줄 알고 저 러시아 대통령과 대화 나눈 게 그 나 사건 있잖아요. 네네. 이게 2012년인데 당연히 파장이 없을 리는 없잖아요. 파장이 당연히 있겠죠. 당연히 MD에 대한 오바마의 방해질도 그래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마침 2012년에 한국에는 어떤 박근혜가 당선이 되었단 말이에요. 아, 예. 그런데 박근혜는 당연히 MD에 대해서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타진했어요. 이게 네, 관련 자료였으니까 미칠지 보고 이거. 알겠습니다. 박 대통령 한국형 MD 조기에 확보해야. 제목부터 굉장히 사이다네요. 기존 MD에 대한 상황 보면은 이게 무슨 고구마 먹는 느낌이었는데 이거 지금 사이다 같은 제목이네요. 예, 다시 내용 읽을게요. 박근혜 대통령은 1일 국군의 날을 맞아 정부는 강력한 한미연합 방위체제를 유지하면서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 등 핵과 대량 살상 무기 WMD 대응 능력을 조기에 확보해서 북한 정권이 집착하는 핵과 미사일이 더 이상 쓸모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해 미국이 요구해온 MD 미사일 방어체계에 적극 가입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으면서 논란을 예고했다. 박 대통령은 도발을 용납하지 않는 튼튼한 안보가 뒷받침될 때 평화를 지키면서 북한을 진정한 변화의 길로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국군 장병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어깨에 조국의 안위와 한반도 평화통일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각오로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역시 박근혜답게 MD에 대해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나요? 근데 저 MD는 이제 아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네. 좌파들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안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고 음. 좌파들은 이제 초장이 이야기했던 네네. 친중도 아니고 중국 그 자체로 보이는 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MD는 아니고 좀 미국과 무관한 한국형 MD라는 걸 강조하면서 네. 강력하게 추진하려 했는데 네네. 아까 그 좀 전에 본 기사가 2013년 말대의 기사예요. 아, 이거 2013년 말이요? 네, 근데 그 다음에 바로 뭐가 터졌냐면 음. 세월호 사건이 터지죠. 아, 그렇죠. 네. 네, 세월호 사건으로 이제 탄핵까지 가려고 했던 걸로 보이는데 네네. 근데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타격은 입었어도 탄핵을 추진할 만큼 또 지지율이 빠진 것도 아니었잖아요. 네네네. 그래도 어찌되었던 저 기세 좋게 밀어붙였던 MD가 좀 지지율도 빠지고 좀 위기가 되니까 박근혜 정부는 MD에 대해서 좀 한 발 물러선 모양새를 보여주겠다. 아, 그래서 관련 자료였으니까 이것도 밑줄치 부분이거든요. 알겠습니다. 한국 MD 편입 계획 없다. 한민국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 MD에 편입될 계획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아, 이거 세월호 이후 국방부 네. 장관도 바뀌고 MD도 계획 전혀 없다고 발뺌하게 되었네요. 예, 아무래도 뭐 세월호로 위기감이 있고 네네. 또 그 전까지는 않았을 테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2014년 세월호 이후에는 네. MD에 대해서 좀 계속 발 빼는 모습을 보이고 네네. 또 시진핑은 시진핑대로 한국에 와서 MD에 참여하지 말아달라고 막 당부하는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시진핑도요? 예, 보면은 이제 그 위성락, 미 한해 MD 배치 요청한 적 없어. 네네. 그다음에 시진핑 7월 한중 정상회담서 MD 고려 신중 처리 요청. 음. 보면 이제 임기 초반하고는 좀 분명 분위기가 다른 게 좀 느껴지죠. 그렇네요. 예, 네. 거기다 더 문제는 이제 오바마도 MD에 대해 부정적인데 네네. 그걸 하면서 MD에 막 생쇼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박근혜 정부는 더 곤란한 상황 아니었나라고 추측할 수 있던 거죠. 이거 박근혜 입장에서는 진짜 좀 같은 상황이긴 했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박근혜 임기 초반에는 막 MD에 적극적이다가 네네. 세월호가 발생해서 지지율이든 뭐 입지든 간에 꽤 위기에 봉착하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2015년 메르스로 이제 민심이 좀 흉흉해지죠. 네네. 그러다가 이제 2016년 오바마 임기 말미에다가 이제 레임덕 상황에서 네네. 박근혜는 이제 사드를 추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타이밍이구나. 예, 근데 이걸 그냥 사드로 볼 게 아니라 네네. MD의 3단계 방어막 중 2단계에 해당되는 사드로 봐야 한다는 거죠. 예. 세종 때는 MD의 가장 마지노선인 패트리어트 도입도 강력히 반대했잖아요. 강력히. 예, 패트리어트가 들어오면 한국도 MD에 참여하는 어떤 견인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패트리어트도 반대를 했는데 네네. 근데 반대로 패트리어트보다도 더 탄도미사일을 겨냥한 방어체계인 사드가 들어오면 말만 MD 불참이지 뭐 사실 MD 거의 참여나 마찬가지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이게. 이게 당연히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 사드를 그러니까 사드로만 볼 게 아니라 MD의 단계적 구축 중 2단계의 도입으로 보면은 이 사태의 이해가 더 잘 되긴 합니다. 거기다가 또 이제 현 기술로서는 어떤 MD의 완성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지스함의 SM3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또 이제 노무현 때는 이제 이지스함을 들여오나 네. 발 걸친 형태의 그 MD 참여라서 네네. SM3는 쏠 수 없는 이지스함 세척이 들어왔는데 네네. 박근혜 때도 마찬가지로 SM3 자체는 도입을 안 했어요. 도입은 안 했군요. 근데 문제는 박근혜 때 추가로 들어오는 이지스함은 네. SM3를 쏠 수 있는 이지스함이라는 함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예. 즉 이지스함이 지금 현재로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가장 빨리 제압할 수 있는 그 형태잖아. 네, 그렇죠. SM3를 발사하려면 네. 일단 이지스함 버전이 SM3를 쏠 수 있는 버전이어야 하고 네. 또 SM3라는 미사일이 있어야 하는데 네네네. 노무현 때는 이지스함 자체가 SM3를 발사할 수 없는 형태의 이지스함인데 박근혜 때 추가된 이지스함은 SM3는 발사할 수 있는 이지스함이나 SM3는 들어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또 우린 시청자를 믿으니까 그렇죠. 우리 한 번 더 정리하면 이래요. 노무현 때는 이지스함 자체가 SM3를 발사할 수 없는 이지스함이고 네네. 박근혜 때는 SM3를 발사할 수 있는 이지스함인데 그러나 SM3는 도입 안 하고. 이거 한 발짝 더 나간 느낌이네요. 이 같은 내용도 다음 기사에 있으니까 네. 수시 부분이 거죠. 알겠습니다. MD 편입 논란 촉발할까? 군 SM3 도입에 신중. 국방부 현재로선 SM3 미사일 도입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 우리 해군이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에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첨단 전투체계가 탑재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바다의 사드로 불리는 SM3 미사일 도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 해군은 2020년대 중후반에 건조될 차세대 이지스함 3척에 미국
마틴사의 최신형 이지스 통합 전투 체계인 베이스라인 9을 장착할 예정이다. 이지스함의 베이스라인 9이 장착되면 적 전투기는 물론 탄도탄을 대기권 바뀐 고도 150에서 500km에서 요격할 수 있는 SM-3 미사일도 탑재할 수 있게 된다. 우리가 현재 운용하고 있는 세 척의 이지스함은 베이스라인 7.1 체제로 탄도탄 추적은 가능하지만 요격은 불가능하다. 차기 이지스함의 베이스라인 9이 깔리게 되면서 군 안팎에서는 자연스럽게 SM-3 미사일 도입 가능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러니까 노무현 때는 MD에 살짝 발걸쳤다면은 박근혜는 2016년에 본격적으로 사드도 배치하고 이지스함도 SM-3를 쏠 수 있는 것으로 도입하는 등 이거 거의 MD 편입과 다름없는 무빙을 되게 빠르게 보여주고 있네요. 이렇게 이제 사드 배치가 되면 SM-3를 쏠 수 있는 이지스함 도입 등 2016년에는 거의 MD에 참여는 안 했지만 MD에 필요한 물품을 다 수집하고 있던 상황인데 네, 그렇네요. 그런 상황에서 10월경에 이제 최순실 사태가 터지고 그러면서 이제 박근혜는 지소미아를 갖다 체결한단 말이에요. 지소미아가 여기서 나오는구나. 네, 근데 지소미아 하면 뭐 보통 뭐 일본 그 야동 배우 이름 느낌인데 그게 아니고 지소미아는 다른 게 아니라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이라고 해서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건데 이게 MD에 또 필요한 게 정보 공유예요. MD에는 정보가 중요한가 보네요. 왜냐면은 단계적으로 하나의 목표를 타겟으로 하니까 당연히 그 단계별로 그 정보를 갖다 공유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거기서 겹치는 정보들을 더 정확성이 올라갈 테니까. 네, 그래서 이제 미국과 일본이 이미 MD에 참여해서 정보 공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있으니까 미출치 부분을 읽어주세요. 알겠습니다. 미일 양국 간의 MD 정보 공유 움직임도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정보 시스템 구축과 정보 공유를 통해 미일 동맹은 북한, 중국 등의 미사일 발사 정보를 조기에 확보함으로써 미사일 요격 시간을 벌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MD 구성 요소들 사이에 네트워크를 구축해 시스템 간의 정보 교류를 가능하게 한다는 구상이다. 즉 이지스함과 팩3 그리고 조기 경보 레이더 등 MD 시스템은 각기 독립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간의 정보 공유를 통해 다층적인 요격 체제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지소미아도 MD 참여의 일환으로 체결했다고 봐야 한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은 애초 미사일 하나를 단계적으로 요격하는 시스템이니까 이 정보 공유는 어떻게 보면 필수라는 게 상식적으로 도출되기도 합니다. 저렇게 이제 지소미아가 체결된 게 10월 27일인데 2016년. 근데 JTBC 그 최순실 태블릿 PC 그 방송이 2016년 10월 24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방송 3일 후에 그 지소미아를 체결해요. 되게 그렇네. 그러니까 이를 노골적이다시피 하는 MD 참여는 그 박근혜는 이제 어떤 자리의 위기가 느껴지니까 더 문제되기 전에 계속 잽싸게 전격적으로 막 하는 거지 필요가. 그래서 지소미아 체결도 굉장히 전격적으로 했는데 그 같은 것도 그 자료가 있으니까 매출치 부분인 거였어요. 알겠습니다. 정부가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지소미아 체결 협상을 4년 만에 재개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지소미아가 체결되면 1945년 해방 이후 최초의 양국 간 군사 분야 협정이 된다. 한일 지소미아가 체결되면 일본이 보유한 정보 수집 위성과 이지스 구축함의 지상 레이더, 조기 경보기, 해상 초계기 등의 다량의 정보 자산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군의 판단이다. 지소미아는 특정 국가 간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맺는 협정이다. 한미일 삼각 동맹 체제가 강화될 경우 미국이 추진하는 미사일 방어 체계의 MD로의 편입 가속화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사 외교 마찰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위안부, 사드, 한일 군사협정 속도전 모두 박 대통령 독단. 탄핵 위기에 몰린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국민 과반과 야 3당이 격하게 반대하는데도 기어코 한국, 일본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을 강행했다. 국방부가 10월 27일 지소미아 재추진 방침을 밝힌 지 한 달도 채 걸리지 않은 외교안보부처 관계자들조차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 정도의 전격전이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와중에 불거진 한일 지소미아 재추진 속도전도 박 대통령의 찍어 누르기를 빼고는 설명 불가능하다.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증언이 잇따를 뿐더러 외교부는 지소미아 체결 과정에서 관여를 최소화하려 애쓰는 등 사실상 발을 빼고 있다. 근데 이거 보도 행태는 좀 짜증나긴 하는데 근데 이거 보니까
되게 빠르게 했다는 게 보이고, 예. 이게 근데 사실 지소미아가 뭔가 했는데 MD와 연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생각이 많이 정리가 됩니다, 지금. 예. 그래서 이제 박근혜 탄핵에 갑자기 친중 원불교 신자 김무성이 동참하고 나선 것도 MD와 연관이 크다는 거예요. 예, 예, 예. 애당초 오바마는 MD에 되게 부정적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트럼프는 아시다시피 MD를 권장하고 다니는 걸로 유명하죠. 네, 맞습니다. 근데 오바마 임기 말이라고 이제 또 물 만난 고기처럼 박근혜가 막 사드 배치, SMC를 쏠 수 있는 이지스함 도입, 그다음에 지소미아 체결 등을 행하고 있는데 예, 예. 여기서 남은 박근혜 남은 1년에 MD를 물어보치던 공화당 대통령 그 트럼프가 당선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이러면은 MD 체계. 대놓고 그냥 MD 더 먼저 세만 더 완전 깊숙이 막히겠지? 거의 그냥 체계로 편입될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예, 그래서 전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고 보는데. 예, 예, 예. 예, 보시면은 김무성, 박 대통령 탈당, 김병준 총리 지명 철회 공개 요구. 이게 보시면 트럼프 당선 2일 전인 2016년 11월 7일 네. 그 김무성은 박근혜에게 탈당을 요구했어요. 탄핵 요구가 아니고. 탄핵이 아니라 탈당을 요구했죠. 예, 네. 그리고 이제 미국 대선 트럼프 당선 확정, 선거인단 270명 확보. 이게 11월 9일 일이에요. 그러니까 당선이 거의 확정됐을 때 예. 2일 뒤의 기사네요. 예, 그리고 이제 김무성, 박근혜 대통령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일 가야. 예, 예. 11월 13일의 일로 그 트럼프 당선 4일 전에는 막 탈당 요구했던 김무성이 네네. 트럼프 당선되니까 탄핵을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에는 탈당 요구한 거죠. 네. 트럼프 당선 이틀 전에는 탈당 요구를 했다가 트럼프 당선되고 4일 뒤에는 예. 그러니까 당선 확정 기사 나온 지 4일 뒤에는 탄핵을 언급한다. 예. 네, 박지원, 새누리 탄핵 동조 40명 이상 확보 가능. 네. 이게 11월 14일 일로 김무성이 탄핵 요구한 바로 다음날 기사예요. 물론 이제 박근혜 때 MD 가니까 탄핵의 상황을 갖다 정리하면 이래요. 예, 어떻게 되죠? 첫 번째로 박근혜는 임기 초에는 MD 참여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이었습니다. 네네. 먼저 그러다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MD 참여에 소극적이 돼요. 네. 세 번째로 오바마 임기 말에 2016년 그 사드, SM3 이지스함, 지소미아 등 MD에 필요한 움직임을 독단적으로 막 행했어요. 예, 예, 예. 네 번째로 MD에 적극적인 그 트럼프 당선 직후 박근혜는 바로 탄핵됐어요. 이쯤 되면 이제 박근혜가 뭐 꼭두각시니 최순실이 그런 걸로 탄핵 당한 게 아니라는 게 되게 명백해지죠. 너무 명백하고 네. 또 되게 결단력이 있었던 거고 이러면서 꼭두각시라는 표현이 저 지소미아 독단적으로 한다고 어떻게 꼭두각시? 아니 기사를 그렇게 써놓은 들이 또 꼭두각시라는 표현을 쓴다는 게 진짜 어이가 없네요. 아유, 그렇네요. 예. 그런데 그러면 이 와중에 문재인은 뭔 하고 있는 중인지 안 물어볼 수가 없네요. 네. 문재인이야 뭐 이제 시진핑 애완 수준이니까요. 네, 그렇죠.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뭐 사드거 이지스함 S3가 다 늦추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네요. 특히나 이제 지소미아부터 아주 노골적으로 예, 예. 지금 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죠. 얼마 안 남았거든요. 지소미아가. 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시진핑 애완 문재인은 이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슨 하고 있죠? 보면 이제 위기의 한미동맹, 문재인 대통령, 미국 면전서 지소미아 거부.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을 갖다 한국인으로 보면 이지만 네네. 중국의 애완으로 본다면 매우 충직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매우 충직하게 면전에서 거부를. 예. 그럼 이번 챕터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정리하면 있는데 어떻게 되죠? 첫 번째로 MD 참여 요구는 부시 때부터 시작했고, 네. 그러나 그때 대중은 결사적으로 반대했어요. 네네. 두 번째로 노무현 때 부시는 역시 MD 참여 요구하고, 네. 노무현은 대중과 달리 MD에 슬쩍 발을 걸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탄핵되어다 말았죠. 네네. MD도 발에 걸치다 말고 탄핵도 발을 걸치다 말고. 세 번째로 이명박은 MD에 참여할 것처럼 생수했는데, 네네. 그러나 그 당시는 반말해서 MD 관련 액션만 취하고 행동은 없다시피 했죠. 예. 네 번째로 박근혜는 임기 초부터 MD에 대해 의욕적으로 접근하고, 네. 그리고 세월호 이후 소극적으로 좀 변하다, 오바마 임기만 사드, SM3, 이지스함, 지소미아 등을 행하다가 예. 트럼프 당선 직후로 탄핵당한. 그러니까 이거 MD에 발을 좀 집으니까 탄핵도 푹 집어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흐름으로 보면은 더 이해가 되네요. 물론 결론은 이거예요. 네네. MD의 실질적인 그 참여적 움직임이 있었던 노무현은 탄핵 당할 뻔하고 그러다 명언하고 예. 노골적으로 MD에 참여하다시피 한 박근혜는 어. 트럼프 당선과 함께 탄핵되었다라고 보면 된다는 거죠. 네네. 물론 박근혜와 노무현 탄핵의 공통 부모이자 비밀은 MD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이게 이렇게 정리해서 보니까 나 이해가 잘 되네요. 그럼 네. 이번에는 마지막 챕터 사드 배치로 합작 발작한 중국과 민주당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아수라님은 이곳에 대해 무엇부터 말씀하시고 싶으신죠? 뭐 이건 좀 많이 다뤘으니까. 네네. 그래서 그냥 그 중국의 발작과 네. 친중으로 오해받지만 사실 친중도 아닌 중국 그 자체인 민주당이 네. 사드로 얼마나 했는지 그 정도만 쭉 보여주고 그냥 좀 마치려고 해요. 그래요. 그때 그 민주당이 합작해서 진짜 했는데 네네. 그때 일단 먼저
좀 보여드리면 네. 중국 관영지 한국 사드 배치지 대가치를 준비해. 2016년 1월 기사요? 예. 막 저거 그냥 말도 안 되는 거 보내는데 아, 건방지잖아요. TBC는 저걸 왜 고스란히? 아, 이거 근데 발화 태도가 네. 이 아니, 근데 일부러 그러니까 그 자체도 네. 신중이 아니야. 아, 중국 그 자체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이제 중기관지 한국 전공교체 들목. 아. 이 2016년 8월 기사요? 아, 전공 교체를 중국 기관지 이거? 예, 저희 일본이 저랬으면 한국을 막 잘리고 물파스 발리 마냥 막 했을 텐데. 네네. 중국이 저런 막 하는 근성을 아직도 버리지 못했어요. 그렇네요. 그다음에 중관영 매체 사드 공세 재개 박근혜 탄핵도 거론. 2016년 8월 기사인데 네네네. 이건 뭐 중국이 탄핵의 원인이 뭔지 거의 뭐 알려주는 기사 아닌가? 아, 정기사도 8월이고 이것도 8월인데 아까는 정권 교체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탄핵이고. 탄핵까지 거론을 중국 기관지 네. 관영 매체가? 이번에 또 최순실 사태를 바라보는 중국 언론인데요. 네네. 중국에서 언론은 뭐 이제 중국 국가 입장인 건 뭐 다 아시겠죠? 예예예예. 근데 중관영 매체 최순실 사태 일면 보도 사드 배치의 역량 주장. 중국 관영 관찰자망은 31일 최순실 사태로 청와대 수석 비서관들이 그 사표를 제출하게 됐다면서 네. 이번 사건은 한국 국민이 사드 배치에 대한 생각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아니 무슨 소리야 이게? 그러니까 최순실 뭐 이걸 탄핵 그리고 저 음. 본질은 사드를 통한 MD에 대한 중국 발작과 아, 그에 따른 중국 민주당과의 원본교 세력이 일으킨 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탄핵이 가결되는 후 바로 직후 기사인데 네네네. 중국 탄핵 정국 예의주시 사드 변수로 판단. 중국은 최근 탄핵 정국을 예의주시해 왔는데요. 사드 배치 결정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중국이 우리가 탄핵 범인이오라고 실토한 수준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사드 배치 결정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이거면 사드 배치하면 너 탄핵된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탄핵되면 사드 배치 물릴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도 볼 수 있다. 오, 그렇게도 볼 수 있네요. 네. 그리고 이제 오. 다음은 중국 정보기관 촛불 집회에 유학생 몰래 참여시켜 공작으로. 이거는 뭐 주장이긴 한데 네네네. 실제로 그 당시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했던 분들은 그 당시 이제 촛불 집회 때도 좀 많이 봤다고 하는데 네네. 그때 중국들이 보였던 증언이 많이 있어요. 예,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어떤 증언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네네. 베이징 올림픽 성화봉송 서울 난동 때 했던 거를 생각하면 아, 이들은 안 하면 이상한 거란 말이야. 이들은 그때 남의 나라에서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네. 그러면 그렇네요. 뭐 잘하는 게 더 이상해 네. 보이긴 합니다. 네. 막 뭐 뿔로 국민의 승리라고 했지만 아, 예. 사실은 승리였던 거죠. MD에 반대하는 승리. 아, 이렇게 보니까 연결해서 보니까 더 같기 그지 없네요. 네. 그럼 이번에는 중국 그 자체라고 볼 수 있는 네. 예, 민주당 퍼레이드 차례인가요? 네, 그리고 이제 중국 막 사드 발작에 보조마치 민주당 발작지를 볼 차례인데 네네네. 보시면은 이제 2016년 6월 기사요. 네. 더민주 사드 배치 안 돼. 외교부 해체 주장도. 외교부 해체 주장까지 나오는 등 강경한 입장이 주류를 이뤘다. 제가 괜히 민주당은 친중이 아닌 중국 그 자체로 하는 게 네. 이거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 아까 그 기사들하고 너무 논조가 똑같다고 네. 봐도 예. 그러니까 친중은 엄연히 중국은 아닌데 중국과 한통속의 의미인데 네네. 이걸 보면 민주당 이들은 친중도 아니고 그냥 중국. 친중국이 아니고 그냥 중국. 그냥 중국. 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네네. 그 다음에 2016년 8월 기사인데 김상곤 박 대통령 사드 불통 지속되면 탄핵 생각. 이거 중국이 발작한다고 막 한국 대통령 탄핵시키는 한국이니까 중국 입장이 아니 근데 생긴 거 면상만 봐도 근데 볼 때마다 좀 딴 생각이 들어요. 세우라고 되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2016년 8월 기사이고 네네. 더민주 초선 6명 사드 관련 중국 방문차 출국. 뭐 출국이 아니라 귀국 같은데. 예예예. 아니 한국 대통령 문제를 중국과 상의하는 초선 6개. 네네. 딱 났네. 2017년 1월 기사요. 네. 민주당 의원 7명 방중, 북핵, 사드 함께 풀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이 중국 외교수장과 만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네. 한반도 배치 결정 후 경색된 한중 관계를 논의했다. 아니 국회의원이면 당연히 자국민 의사나 소통해야 되는 자리인데 네네네. 적국 외교보장이나 만나고 다니고 이거 자체가 뭐 한국인을 자국민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본분에 충실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네. 민주당은 친중이 아니고 그냥 중국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냥 본분에 충실한 게 너무 잘하고 있고 너무 당연해 보인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중국 그 자체로 보면 예. 이게 MD의 한 단계인 사드에 발작하는 중국과 민족
땅의 합작질이 정말 잘 어울리는 한 쌍의 바퀴벌레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 내용 총 정리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오늘 내용, 그러니까 총 정리하면 돼요. 오늘 좀 길었던 것 같은데. 네네네. 첫 번째로는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속도가 빨라 격추가 어렵다. 네. 두 번째로 네.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모든 단계가 빠른 게 아니라 네. 대기권 돌입 전까지는 빠르진 않다. 돌입 전까지는. 네. 세 번째로 그래서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속도가 붙기 전에 유격해야 하고 네. 이걸 구성한 게 MD다. 네네. 네 번째로 중국은 핵미사일을 동쪽으로 겨냥하고 있고 네. 미국과 중국 사이에는 일본과 한국밖에 없다. 그렇죠. 다섯 번째로 미국과 중국 핵전쟁 시 한국은 최전방이라 네. 중국은 한국의 MD 편입에 매우 경계심이 강하다. 예예예. 여섯 번째로 일본은 일찌감치 MD에 편입되었으나 네. 한국은 눈치 보며 지지부진했다. 네네. 일곱 번째로 미온 쪽으로 MD에 참여했던 노무현은 탄핵될 뻔했다가 네. 탄핵에 이르기까지는 않았다. 네, 그렇죠. 여덟 번째로 적극적으로 MD에 참여적이었던 박근혜는 MD에 적극적인 트럼프 당선과 맞물려서 탄핵당했다. 이 정도 요약하면 될 것 같고 네네. 이게 어떤 포인트가 뭐냐면은 네. 기존 이제 박근혜 탄핵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우파들 아젠다였죠. 그렇죠, 맞죠. 우파들만 뭐 알면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좌파들도 이해를 시켜야 되고 네. 그 좌파들도 그래서 그 좌파들도 이해시키고 그 좀 생각이 달라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생각이 달라져야 된다. 그러면 막 이제 노무현 탄핵은 잘 됐고 막 이렇게 진영 싸움으로 볼 게 아니고 예. 박근혜 탄핵이든 노무현 탄핵이든 그 공통점. 공통점을 찾아서 이제 공통된 적이 누구냐 이걸 이제 좌파들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국가 대 국가 개념으로 네. 봐서 공통점을 찾아내서 보니까 노무현은 발 살짝 걸쳤다가 그래서 네. 탄핵까지 안 되긴 했지만 위기까지 갔던 거고 네. 박근혜는 발을 깊게 담그니까 탄핵까지 갔다고 봐도 되게 지금 네. 무방해 그 보이거든요. 원흉은 MD고 그리고 그 친중 세력이 MD와 친중 세력. 친중은 중국 세력이 예. 아수라님 발음 주의하십시오. 네. 그러니까 아수라님 오늘 내용 너무 잘 들었고요. 다음 주 내용은 원불교로 확정되었죠? 예, 원래 그 원불교도 오늘 나왔어야 되는데 네네. 오늘 내용이 원불교까지 들어갔으면 안 돼요, 안 돼요. 과연 우리가 신뢰하는 시청자의 기억력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컸기 때문에 네. 다음으로 쭉 분할했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번 편 분할을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내용도 아주 좋기도 했지만 이거를 한 번 더 봤으면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좌파들도 봤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공통분모. 예. 아수라님 이번 주도 대본 작업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이번 주도 좀 우여곡절이 많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마무리 녹화까지 돼서 이제 분노가 퍼지는 불상사가 일어났지. 이제 조금 컨디션 난조가 있긴 했었지만 잘 회복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요. 오늘 녹화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방송 이 정도로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수라님 대본 작성하고 녹화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금까지 진행을 맡았던 키라였고 고생해주신 아수라님이셨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